안녕하세요. 프루트멘토의 댄 윌리입니다. 저는 지금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대학교 미생물학과의 교수 겸 식물 전문가인 조지오스 비달라키스 박사에게 감귤류의 번식과 질병에 대한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유서 깊은 1907 리버사이드 감귤류 시험장에 방문했습니다. 조지오스는 질병 없는 감귤류 싹을 80년 이상 제공해온 역사적인 프로그램인 감귤류 복제 보호 프로그램의 책임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고맙습니다. 1907 감귤류 시험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리버사이드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의 발상지예요. 지금 이 건물은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럼 저에게 궁금한 점을 물어보세요. 네, 첫 번째 질문은 현재 가정에서 키우는 나무의 접가지 접목은 금지되었는데 그에 관한 설명과 그리고 언제 끝날까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일시적인 문제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유 없이 발생한 것도 아니고요. 지금의 규칙은 1930년대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바로 여기 감귤류 시험소에서 과학적 발견을 했을 때부터죠. 질병이 있는 나무에서 접가지를 모아 나무로 번식시키면 그 나무들도 질병에 감염이 될 것입니다. 식물 병리학의 경우 이러한 규정은 과학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무작위 정부 기관처럼 무조건 모든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란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는 감귤류의 재앙과도 같은 질병인 황룡병 또는 감귤류 녹화병과 같이 매우 중요하고 치명적인 또 다른 감귤류 질병과 맞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황룡병뿐만 아니라 증명되지 않는 출처를 통한 또 다른 감귤류 질병을 옮길 수 있는 감귤류 나무의 증식은 금지해야 한다는 것을 언제나 염두에 둬야 합니다. 질병이 사라지진 않을 거예요. 이것은 나무를 증식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방문한 감귤류 복제 보호 프로그램과 같이 믿을 수 있는 곳에서 생산된 모나무를 통해서 나무를 번식시켜야 합니다. 지난 80년 동안 과학의 발전으로 모든 사람들이 나무를 사용하고 번식시킬 수 있도록 튼튼하고 건강한 모나무를 생산하는 기술을 일깨울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구역나무의 접가지를 구역 내 또 다른 감귤류 나무에 증식하려 할 때 위험성은 무엇이 있습니까? 역시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위험성에 관한 대답은 항상 복잡한 내용이 담겨 있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최초로 HLB에 감염된 나무는 23개의 다양한 접목을 한 뒷마당에서 기르던 나무였습니다. 나무는 그 지역의 현지 품종이었고 지역 사람에 의해 그런 번식의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주의 첫 번째 황룡병 나무였죠. 이러한 질병에 노출된 나무에서 아시아 감귤류 푸실라라는 질병의 매개체와 감염된 접가지의 사용으로 인해 우리 주 전역으로 분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매개체와 계속된 번식에 의해 빠른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봅니다. 원예원을 통해 멋지고 튼튼한 나무를 구입하거나 또는 CCPP에서 질병 없는 접가지를 주문하여 여러분의 뒷마당에서 아름답고 건강한 나무를 키울 수 있습니다. CCPP의 접가지를 사용하는 것이 아시아 감귤류 푸실라와 이미 황룡병이 존재하는 지역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도움이 있나요? 당신의 지역에서 HLB가 보고되었다고 하여 당신의 구역 내의 모든 나무들에 그 질병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깨끗하지 않은 접가지로 인한 질병을 당신의 구역으로 가져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CCPP를 통한 접가지로 나무를 증식시킨다면 질병 없이 깨끗한 나무를 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에 근거하여 답을 하자면 질병 없는 접가지를 사용하는 것은 푸실라가 당신의 구역과 더 나아가 다른 구역들의 나무들에게도 그 질병을 옮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HLB 또는 아시아 감귤류 푸실라가 있는 지역과 관계없이 뒷마당에 나무를 조성할 때에는 항상 깨끗한 접가지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고치법을 이용한 감귤류 영상을 부탁했습니다. 그 방법이 좋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고치법과 접가지의 사용에 있어서 동일한 질병의 원리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고치법을 시행할 때 사용하려는 모나무가 이미 질병을 앓고 있다면 그로 인하여 만들어진 새로운 나무도 질병을 지녔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 당신의 구역 안에서 계속하여 질병이 전파될 것이며 또한 매개하는 곤충이 구역 안으로 유입될 경우엔 당신의 구역은 물론 다른 구역으로까지 질병을 퍼뜨릴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뿌리를 내린 감귤류 나무, 즉 뿌리줄기의 접목으로 성장한 나무가 아닐 땐 보통 다른 나무들만큼 오래 살지 못하고 약하며 생산량 또한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감귤류 재배의 관행은
스스로 뿌리 내려 자생하는 나무에서 1800년대 이후부터 변화되어 왔는데, 뿌리 줄기로 번식하지 않은 나무들은 토양에 의한 질병에 매우 민감했고 모든 유형의 생산적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일반적으로 고치법으로 재배하는 방식은 좋지 않습니다. HLB에 저항성을 가진 뿌리 줄기나 어린 가지가 있습니까? 있다면 어떻게 구입할 수 있습니까? 현재 HLB에 대한 저항성을 가진 뿌리 줄기나 어린 가지는 없습니다. 연구를 통하여 그러한 다양성을 발견하거나 개발하게 된다면 우리는 즉시 CCPP를 통해 깨끗한 공급을 시작할 것이고,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힘쓸 것입니다. 실험을 위한 감귤류 개량종이나 이 질병이 널리 퍼진 캘리포니아 외곽의 상업용 감귤류에서 정리한 일부 보고서는 질병의 압박 아래 약간의 저항성을 갖는 몇몇의 품종과 뿌리 줄기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예시들을 독립적인 관측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품종들은 매우 정교하고 복잡한 생산 시스템으로 성장하죠. 그것은 당신이 저항성을 갖는 품종을 소유하고 있고 인위적인 조작 없이 그 질병의 내성을 갖는 고전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애석하게도 우리에게는 지금 당장 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나무를 검사하고 치료해야 합니까? 여러분 중에 자신의 뒷마당에서 키우는 나무의 질병이 의심된다면, 즉 HLB에 걸렸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다면 즉시 캘리포니아 식품농업부의 핫라인으로 전화를 하셔야 합니다. 그 밖에 다른 경우에는 HLB를 포함하여 농업산업과 천연자원을 연구하는 캘리포니아 대학교인 UCANR에서는 모든 주마다 지역의 농장을 위한 조언자가 있습니다. UCANR, 저도 그곳에서 발간한 책을 갖고 있는데요. 또한 이 훌륭한 프로그램인 마스터 가드너도 운영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훈련받은 정통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주택에서 재배를 하는 사람들에게 감귤류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작물에 대한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HLB와 같은 범주와 다른 질병에 대한 치료 측면에서 우리가 접목을 하는 과정에서 전염되는 질병들, 나무를 증식시키면서 유입되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질병들의 경우엔 치료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끗한 접가지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무에 질병을 도입하지 않을 수 있는 길입니다. 나무가 한번 질병을 겪은 이후에는 더 이상 치료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씨앗을 통해 발화한 감귤류는 질병의 내성이 있습니까? 씨앗을 통한 감귤류 나무의 재배는 질병에 대한 저항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단지 씨앗을 통하여 재배하고 있다고 해서 HLB나 또는 일반적으로 걸리는 다른 질병에 관하여 내성을 갖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씨앗에서 성장을 하는 것은 질병에 대한 감귤류 나무의 민감도에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지역에서의 혼합 퇴비가 HLB를 확산시키나요? 그것이 신선한 푸른 잎과 같은 나무의 폐기물이라면 그곳에 포함되어 있을지 모를 병원균과 푸실라가 이동되면서 HLB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처리 과정을 거친 나무의 폐기물이라면, 그리고 이미 퇴비화되었으니 본질적으로 흙과 같습니다. 따라서 퇴비 재료로 인한 HLB의 위험은 매우 낮습니다. 나머지 질문은 실험용 가운을 입고 CCPP의 온실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CCPP의 접가지로 감염된 나무에 접목을 하면 나무가 치료됩니까? 만약 질병에 걸린 나무에 CCPP의 접가지로 접목된다고 가정하면 여기 이 부분이 CCPP의 접가지, 여기가 당신의 나무, 이것은 병든 나무 줄기이고 아래는 병든 나무의 뿌리죠. 앞으로 일어날 일은 없습니다. CCPP의 접가지가 나무를 치료할 수는 없어요. 실제로 나무의 뿌리와 줄기의 질병으로 인하여 CCPP의 접가지도 같이 병들게 할 것입니다. HLB에 감염된 나무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나무를 심게 된다면 새 나무도 감염의 우려가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의 핵심 요소는 바로 나무의 밑동 줄기의 제거에 있습니다. 나무의 몸통만을 체인톱으로 절단하고 뿌리 쪽의 밑동 줄기를 그대로 땅에 남겨둘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것은 저희가 작업한 세 종류의 식물인데요. 이 화분이 적당한 예시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화분 안쪽으로 몸통 부분이 베어진 모종의 밑동 줄기를 볼 수 있고, 또한 여기에서 작은 새싹이 자라고 있는 모습도 확인될 것입니다. 이쪽으로는 충분히 발달한 싹이 있고 여기엔 2개의 새싹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은 밑동 줄기가 이 어린 새싹을 압박하는 것이고 당신의 구역에서 또 다른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땅 아래에 병든 나무의 뿌리를 남겨둔 채 주변에 다른 건강한 나무가 심어졌을 경우를 예상하여 본다면 남겨진 뿌리 옆에 건강한 나무는 뿌리가 접목될 수 있고 병든 나무의 뿌리가 질병을 전염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어린 새싹으로 인한 푸실라의 유입입니다. 아시아 감귤류 푸실라는 새싹과 병든 나무의 밑동 줄기에서 얻은 질병으로 새로운 나무 또는 당신의 지역과 나아가 다른 지역의 나무까지도 전염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나무가 HLB로 아팠다면 같은 지점에 새 나무를 심기 전에 몸통의 완전한 제거는 물론 밑동 줄기까지 확실하게 제거해 줘야 합니다. 감귤류의 질병이 씨앗으로 확산되나요? 황룡병은 씨앗에 의해 전염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씨앗으로 전염될 수 있는 다른 질병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캘리포니아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바이러스에 관한 연구가 있었는데 그것이 좋은 사례가 되었습니다. 감귤류 씨앗의 경우엔 여러 가지 층이 많이 있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감귤류 병원체는 씨앗의 일부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 중에 있는 식물에게 찾아가 식물을 감염시킬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병원체나 질병은 씨앗에 의해 발생할 수 있고 씨앗의 일부분일 수도 있지만 씨앗은 전염되지 않습니다. 씨앗에서 자라는 식물을 병들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씨앗으로 전염이 가능한 감귤류 질병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황룡병은 그러한 질병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젓가지를 구입하는 것에 비해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은 어떠합니까? 깨끗한 젓가지의 생산은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합니다. 저희의 프로그램은 14명의 사람들과 운영되고 있고 또 다른 20명의 사람들이 이를 위한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진단과 젓가지의 치료를 위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합니다. 저희는 저희가 하는 모든 일의 시작점이 되는 루비두 검역소를 비롯하여 각자 위치가 다른 3곳의 장소에서 운영됩니다. 저는 지금 미래의 젓가지가 될 원천 앞에 서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에 라벨과 이 코드 번호에는 젓가지의 재료로 만들어질 이 특정 나무의 2017년부터 2년 동안의 도입과 증식, 그리고 치료의 과정 등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코드 번호가 알려주는 것처럼 품종지수 선별 검사를 마친 결과 진행한 모든 감귤류 질병에 대하여 음성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UC 리버사이드 캠퍼스 안에 감귤류 질병의 진단과 연구를 위한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하고 질병 없는 젓가지의 유통을 위한 노력으로 400여 개의 감귤류 품종과 1000그루 이상의 나무들을 유지하는 재단 시설도 있습니다. 저희의 연간 예산은 100만 달러보다 조금 적습니다. 그것은 운영 예산이고 거기에 더해서 간접비와 시설 유지를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젓가지를 판매하며 얻은 수입은 7만 4천 달러를 조금 넘었습니다. 여러분의 예상처럼 7만 4천 달러는 한 사람의 급여와 혜택을 거의 보장할 수가 없으며 감귤류 나무를 위한 질병 없는 눈점용 젓가지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비용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게 현실입니다. 또 다른 인터뷰를 보시려면 화면에서 비디오를 클릭해 주세요. 조지오스 교수님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마치겠습니다.